빚 갚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꾸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신용복원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워크아웃을 해주는 거고, 내년 하반기라도 뭔가 일으키려고 하는 기대 준비를 이번에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액수를 좀 보셔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기대 요인은 전인대회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하셔야 할지, 팀장님께서는 어떤 곳에 주목하시고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저희가 사실 뭐 어차피 시즌이 돼가지고 내년 연간 전망을 내긴 했는데요. 사실 중국도 지금 제일 미국 대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을 거고, 뭐 이러나 저러나 중국을 뭐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 상황입니다만, 공약 이행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아무래도 변화가 큰 거는 트럼프 쪽이다 보니까 당연히 오늘 이번 주에 있을 대선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 금요일 날 이제 8일 날 중국도 전인대 상임이라고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연간 행사 중에 중국이 국회 성격을 가진 전인대는 3월에 전체 국회의원 같은 전인대 대표들이 모이지만 이제 그분들이 매번 모일 수는 없으니까 이제 지금처럼 이제 연말이 돼서 추경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부양책이 필요하면 이제 프로세스로 봤을 때는 이제 대표들이 모여서 일부 소수가 하는 회의가 지금 열린 상태고, 이제 아시겠지만 전인대 상임위 날짜를 통상적으로는 10월 하순에 하는데 이번에 날짜를 11월 8일로 이제 폐막일을 잡았다는 거는 어쨌건 미 대선을 보고 어느 정도 이제 증액이나 변수가 있다는 부분이니까 이제 그런 시나리오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중국은 내년에 재정 정책을 안 쓰면 안 되는 상황이고, 지난번 이제 중국의 도깨비 장세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네. 9월 하순과 10월 초에 이제 중국의 어떤 일종의 약간 파괴력 있는 모습과 함께 또다시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선언한 재정 정책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증명해야 되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심도 있게 이번 주에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아까 시기를 대통령 선거를 감안해서 정했다고 하시는데 네. 사실은 11월 8일이라고 해봤자 대선 3일 정도 뒤잖아요. 근데 이런 정책은 사실 미리 정해야 뭘 할 수 있는 건데 네, 네. 대통령 당선자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정책을 막 금방 바꿀까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정확히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은 70~80%의 내용은 윤곽이 잡혀 있긴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변화가 혹시라도 있다면 사실 그리고 심지어는 결론이 안 나왔을 수도 있는 건데 20~30% 정도의 이제 올해 연말에 쓸 돈이나 내년에 신규로 써야 될 돈에 대해서 액수가 좀 달라지거나 템포가 좀 달라지는 거고요. 사실은 회의 내용이 그렇게 뭐 180도 엎치락뒤치락 하진 않을 거고, 기본적인 골자는 잡혀 있고, 시장은 어차피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내년에 이쪽이 재정을 쓸 텐데 이제 강도가 어떨 거냐, 그리고 워낙 지금 중국이 내수가 안 좋다 보니까 구조적인 대응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것들이 이제 내용을 부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연간 전망에서 제시해드린 틀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어떤 거를 이번 금요일 날 대선 보면서 보셔야 되는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제 장표를 조금 띄워주시면은 제가 오늘 그림을 조금 큰 걸 갖고 왔는데, 네. 보시는 왼쪽 그림을 좀 주목을 하시면요, 중국의 이제 공식 재정 적자율이 있고, 이 공식 재정 적자율에다가 더해서 추경 내용이나 매년 이렇게 이제 쓰는 추가적인 돈들을 합쳐서 포괄적인 개념의 광의 재정 적자율이라는 데이터를 보는데요. 중국이 내년에 저희가 예견하던 대로 기본적으로는 우한 사태였던 2020년 이후로 가장 강력한 재정 정책을 쓸 것 같고, 보통 이 수치에서 드러나는 GDP 대비 몇 프로의 재정 적자를 일으키느냐가 소위 말하는 중국 재정 정책의 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올해는 공식 재정 적자율이 3월 전인대에서 밝힌 게 GDP 대비 3% 정도였었고, 올해 재정 수입이 많이 구멍이 나서 그거를 채우는 액수와 기본적으로 써야 될 돈이나 이런 걸 감안을 하면 올해 GDP 대비 9에서 한 10% 정도의 재정 적자로 올해가 끝날 것 같고요. 내년에는 GDP 대비 15%에서 한 14%, 그러니까 5%포인트 정도 GDP에 금액을 이제 올리게 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걸 올리는 대한 내용들의 결정을 이번 금요일에 일부 공개가 될 거고, 추가적으로 내년 3월 전인대까지 향후 한 5개월 동안 누적해가는 방식을 통해서 재정을 확보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지난번에 이제 중국이 9월 하순에 오를 때도 그렇고 요번에도 그렇고
10조 RMB라는 금액에 대한 뉴스가 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 10조라는 금액은 이제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요. 지난 3, 4주 전에 이제 중국 증시 요동칠 때는 10조라는 게 그러니까 어용학자들이 나름대로 이제 건의를 한 내용이었었고, 최근에 이제 보도되는 로이터나 블룸버그에서 10조 정도는 할 것 같다라는 얘기는 제가 좀 분해를 해드리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있게 될 이 전인대 상임위는 나름대로의 이 어떤 예산 심의라든지 증액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법적인 프로세스를 하게 되는 건데, 세 가지 정도 관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올해 추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사이클적인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올해 구멍이 난 재정이 워낙 많은데, 최근 3년 동안 중국 정부가 취한 방식은 뭐냐면, 연말에 가서 부족한 세수에 대해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지출을 줄이거나 혹은 추경을 해야 되는데, 지출을 줄이는 방식을 3년 동안 채택을 해서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데 도움이 못 됐고, 네. 이번 이제 9월 26일 날 시진핑 주석이 한 얘기는 쓸 수 있는 돈을 줄이지 않겠다. 즉 구멍난 재정을 추경으로 메워서 연말에 높은 데서 재정 수지를 맞추겠다는 거거든요. 추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이클적으로 얼마가 나오는지 보셔야 되는데, 뉴스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최소한 2조 RMB. 중국의 금액을 보시는 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냥 되게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GDP가 110조 RMB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냥 1조 RMB가 1% 정도 수준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한 2조 RMB, GDP의 한 1.7% 정도 금액이 이번에 추경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보셔야 되는 내용은, 중국 정부가 이번에 10조까지 얘기가 나오는 내용 중에 60, 70%의 내용은 사실은 부채를 차환하는 이슈가 좀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이 지난 2년 동안 뭐 국내에도 굉장한 리스크였고 경기가 너무 안 좋았는데, 사실 가계 기업도 돈도 안 쓰고 관망하고 뭐 그런 게 있었지만 제일 어려웠던 쪽의 주체는 지방정부였습니다. 지방정부는 사실상 신용불량자가 됐고 부동산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재정 수입이 굉장히 급령했었죠. 그래서 지방정부가 지금 사실상 누워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신용 복원을 시켜주는 조치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액수가 앞으로 2년이나 3년에 걸쳐서 6조에서 뭐 최대 9조 RMB 정도까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가 되는 10조라는 돈은 외국인이나 저희 국내에서 볼 때는 중국이 그냥 한 방에 바축화포로 10조 정도 쏴주면 좋겠지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상당 부분의 60, 70% 액수는 이제 빚을 못 갚는 지방 정부에게 단기적인 부채 압력을 이제 장기채로 찍어서 바꿔주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은 이번 금요일 날 최소한 앞으로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6조에서 최대 9조 RMB 정도를 매년 3조 RMB 혹은 2조, 3조 RMB 정도씩 바꿔주는 형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국내 중국에서 이제 중국에 뭔가 기대를 하시는 쪽에서 보시면 이거 새로운 돈도 아니고 빚 갚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꾸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사실은 신용복원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워크아웃을 해주는 거고, 새로 이제 뭔가를 하려면 이제 빚만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인프라 투자라든지 뭐 주택 재고 매입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내년 하반기라도 뭔가 일으키려고 하는 기대 준비를 이번에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액수를 좀 보셔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기대 요인은 작년에도 그랬었는데 작년에 10월 24일 날 끝났었는데요. 그 마지막 날 추가로 엑스트라로 특별국채라든지 추가적인 액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엔 1조 RMB 정도를 특별국채를 의결을 했고, 그거는 이제 대부분 수해복구라든지 피해 복원 사업들에 썼고, 올해는 아마도 1조에서 1.5조 RMB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게 되면 상당 부분의 액수는 은행 자본확충이라든지 이런 쪽에 쓰게 되고요. 또 상당 부분은 이제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소비 지원금 이런 거의 용도로 써라라는 형태로 이제 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 세 가지가 다 나오는 거고요. 지금 크게 안 바뀔 것 같은 건 지방정부 부채 차환은 이미 밝혔고, 이제 추가적인 추경 액수가 혹시라도 너무 기대에 못 미치는 뭐 1조 RMB 이하다 이렇게 되면 또 약간 좀 기대만 해놓고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보실 수 있는 게 이번 금요일의 이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미 대선과 또 접목시켜서 질문을 좀 드려보면, 사실은 해리스 정부가 들어선다면 바이든 정부를 계승할 거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도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 뭐 두 번째긴 합니다만 좀 달라진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보통은 트럼프 2기가 시작될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중국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많이 주목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 만약에 트럼프 2기라고 했을 때 맹점이 어느 지점에서 생기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지고 계신 의견이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중국이 제일 긴장하는 부분은 뭐 관세에 대해서 지금 60%까지 얘기를 했었었고, 실제로
향후에 협상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처음에 지르고 가는 스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관세에 대한 부담, 고관세에 대한 이제 공포를 좀 갖고 있을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해리스 후보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제 아직은 큰 변화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네. 바뀌는 부분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최근 3년 동안 중국이 수출 의존도도 되게 높아졌고 네. 실제로는 수출이 무역 전쟁 이후에 더 물량 기준으로는 되게 좋아지고 수출 관련 해외 매출도 굉장히 상장 기업들이 높아져서 단기에 만약에 관세를 때리는 형태가 된다면 3년 동안 경기를 끌고 왔던 것도 생산이나 수출이고 제조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초기 충격이 크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아마 제가 말씀드린 아까 보여드린 뭐 광의의 재정 적자율이니 뭐니 재정 정책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훨씬 더 조금 더 강화될, 그러니까 초기에 좀 강화될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누가 되더라도 내년에 내수나 재정 정책을 쓰는 거는 큰 틀의 변화는 없습니다만 이제 초기에 템포를 앞당겨서 미리 상반기에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하는 부분을 이제 예상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가능성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는 일단 초기에는 강대강 기조를 좀 피하고 예전에 이제 생각을 좀 해보겠죠. 그러니까 트라우마도 있겠지만 학습 효과도 있기 때문에 2016년, 17, 18년에 이제 중국이 무역 전쟁이 이제 실제 발발했을 때 네. 사실 내부적으로 저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18년도에 특히 무역 전쟁 초기 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었는데 경기가 거의 뭐 연초부터 해서 연말까지 떨어졌고 실제 증시도 안 좋았는데요. 그때 이제 답습을 좀 해보면 내부적으로 중국이 18년의 경우는 상당한 긴축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규제도 굉장히 세게 했었고 중국 그 뉴스 보시면 옛날부터 나왔던 게 그림자 금융, 뭐 지방정부 부채 이런 거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중국에 탐방을 뭐 1년에 4-5번씩 갔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보다 오히려 금융 당국이 더 무섭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밖에서도 당하는 상황에서 안으로도 굉장히 긴축을 했었던 게 트럼프 일기 초반의 모습이었고요. 이번에는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긴축이 된 그러니까 이미 많이 부채를 줄여놓은 상태. 이게 뭐 사실 자발적인 부분도 꽤 있었습니다만 가계라든지 이런 쪽이 워낙 지금 줄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중국의 기본적인 그 스탠스는 내수를 부양하기 위한 총력전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부분이 좀 더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는 대로 지금 재정정책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 거래 대금이 5배나 폭증했던 이유도 이게 성공을 하던 안 하던 증시에 대한 생각 자체가 이제 주주 환원이나 보유자 관점에서 이제 내수 부양책의 수단으로 조금 더 채택을 했기 때문에 증시나 자산 시장을 띄우려는 시도는 더 노골화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성공하는 걸 여부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최근 3년 동안 워낙 중국이 지금 주식이 없고요. 가계가 워낙 예금을 지금 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수 총력전에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연간으로 보면 재정도 비슷하게 썼을 거고 누가 되든 간에 비슷하겠습니다만 상반기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춰서 통화 완화나 재정을 빨리 완화를 더 하고 초과 유동성 상황에서 증시를 최대한 띄우는 방향으로 이제 시도를 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5년 얘기를 잠깐 해주셨지만 저도 이제 수출보다 내수를 띄울 거라는 거에 되게 많이 동의를 하는데 그럼 결국 내수를 띄우려면은 뭐 자산 가격도 있고 한데 이제 부동산이 중국도 되게 문제이고 예금에 돈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런 방식에서 봤을 때 부동산은 내년 증시 전망의 핵심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동산은 그냥 사실 중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3년째 될 거라고 했지만 3년째 저희 전망이 틀렸고 네. 특히 최근 2년은 바닥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지하실이 있었죠. 근데 네. 사실은 최근에 10월 달부터 중국이 이제 증시 부양을 핵심으로 해서 이제 자산 시장을 좀 띄우겠다는 스탠스를 좀 입장을 보여주면서 건설도 여전히 나쁘고 뭐 전반적인 부동산 아직 안 좋습니다만 최근 뉴스 보시면 상하이, 베이징, 션전, 광저우 같은 일선 도시나 1, 2선 이제 우리 지금 서울, 경기도 같은 2선 도시까지는 거래가 나름대로 지금 복원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거래요? 네네네. 네. 근데 제가 왜 중립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원하든 안 원하든 지금 중국의 부동산의 주도권은 가계로 넘어갔고 가계가 어떻게 스위치가 켜지냐 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일단 조정폭은 훨씬 더 심각한 상태에서 굉장히 충분한 상태에서 일단 내년을 맞이하는데 중국 정부 입장은 부동산은 하향 안정화시키고 증시를 띄우겠다는 생각인데 기본적으로 두 개의 자산은 특히 부동산 쪽에서 우리로 치면 서울이라고 볼 수 있는 1, 2선 도시의 주택 가격의 경우는 증시랑 연동이 됩니다.
증시가 좋으면 같이 또 자산시장이 네. 또 붐업이 되는 거고 상호 간의 그 연동성이 굉장히 높아서 저희가 증시 부양이 성공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중산층 입장에서 사실상 3년 동안 벼락 거지가 됐는데 이 상황에서 이 정도 조정폭이면 정부가 저렇게 끝까지 띄우겠다고 하는 상황이면 어느 정도의 거래 외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잡힐 수 있고 11월까지 봐야겠습니다만 최근 한 달 동안의 효과는 상당히 고무적이라서 저희의 뷰는 내년에 중국 건설 경기가 좋아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주택 가격은 하단을 상반기에 형성을 좀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소비 측면에서 더 나빠질 것들은 좀 제한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중국 정부가 그 정도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은 최소한 내년 하반기 정도가 돼야 어느 정도 바닥 확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이제 가격 측면에서 저희가 소비 측면에서 이제 중국의 자산시장, 그 주택시장의 부양을 좀 기다리고 있고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오히려 그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재정을 부양하고 정부가 부양을 한다고 해서 뭐 중국의 명품주가 가고 뭐 유럽의 명품주가 가고 뭐 국내에 뭐 여러 가지 뭐 철강이나 화학 수요가 가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저는 다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내년 상반기는 중국의 소비, 기본적으로 대중 소비, 그리고 재정 수요에 관련된 이런 주식 시장 이런 쪽의 수요가 클 거고 하반기에 지방 정부가 이번에 이제 신용 복원을 해주기 시작할 거니까 한 6개월 이상의 소요 후에 복원이 되면 인프라 관련 수요나 원자재 관련 수요들이 민간 건설과 함께 좀 정상화되면서 하반기에 이제 저희가 뭐 철강, 물동량, 뭐 운송, 해운 이런 쪽에 조금 시클리컬이라고 얘기하는 네. 수요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재정 정책과 부양책 관련해서는 뭐 물론 정확하게는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시청자분들이 앞으로 이제 나오는 뭐 속보라든지 뉴스를 이제 그때그때 보실 때 좀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보셔야 하는지 이것만큼은 꼭 유의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뭐 워낙 중국이 지난 3년 동안 왕따가 됐고 워낙 그 리스크 요인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에 중국이 내수가 어느 정도 도는 것 자체가 저희는 네. 국내는 당연히 좋을 텐데요. 미국 금리도 중요한데 이제는 내년의 경우는 중국 국채 금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국채 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2년 동안 정말 심할 정도로 많이 빠진 상황에서 앞으로의 재정 정책이 강하다면 알아서 국채 금리가 안정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저희가 내년에 그 좀 장표를 띄워주시면은 기본적으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4분면으로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향후 6개월이죠. 내년 3월 전인대까지 재정 정책이 계속 누적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내년 3월에 이 광의의 재정 적자율이 확대되는 게 이제 완성이 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번 그 금요일 날 만약에 이제 액수나 이런 것들이 그냥 중립 정도고 그냥 그렇다라고 하셔도 너무 실망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는 12월 달에 경제공작회의나 내년 1, 2월에 지방 전인대, 3월에 있는 전인대에서는 아마 최근 한 5년 내나 4년 내에 보시는 것 중에서는 강력한 것들이 좀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는 과정에서 중국 증시의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초과 유동성 상황이 굉장히 심할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금리도 내년에 아마 상반기에는 30에서 50bp를 인하를 할 거고 재정의 경우는 실물 경제 경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시차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엄청나게 찰랑찰랑한 상태가 되게 되고 증시까지 나름대로 띄운 상황에서 개인들은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3년 만에 덤비는 거기 때문에 증시가 약간 우상향 압력을 계속 거래대금과 함께 시도를 할 거고 국내에서 볼 때 입장에서 저쪽이 좋아져서 우리한테 낙수 효과가 생기려고 하면 저희가 내년 2분기부터 정도가 재정 효과가 부각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분기에는 재정 이벤트를 저희가 업데이트를 드릴 거고 3월 전인대 이후로는 이제 각각의 이제 조달된 자금을 가지고 뭐 은행의 자본 확충이라든지 이제 큰 규모의 액수들이 지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중국 관련 소비재,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상반기 소비 중에 좋아지는 부분이 결국에 굉장히 고가 소비재보다는 이제 말씀드린 뭐 스마트폰, 화장품, 의류, 이제 소수로 집약된 중국 관련 소비재들 이런 기업들이 중국에서 이제 어떤 의미 있게 좀 수요들이 잡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좀 갖고 있고 그래서 증시를 직접 저희가 뭐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은 중국은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좀 너무 중국 주식이 과소비 중인 상태다 보니까 그리고 아무리 트럼프가 공격을 만약에 한다고 가정해도 내수로 가겠다는 전략을 내년에 갖고 있고 재정에 대한 부분은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좀 높을 걸로
보셔도 되기 때문에 빠르게 그러니까 굉장히 급한 마음을 가실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누적되는 과정에서 중국 증시에 대한 어떤 우량주들이죠. 블루칩들이 생각보다는 주가가 견조할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을 보면서 국내 중국 관련주들, 중국 관련 포지션을 조금은 가져가는 게 내년은 미국보다는 뭐 중국이야가 아니라 중국 비중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제 과소로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좀 줄이는 가능성도 좀 있다. 그래서 조금 국내에는 중국 관련주를 소비 중심으로 좀 지켜보시고요. 중국 지수의 경우는 혹시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CSI 300이나 항생 H 같은 이제 우량 지수 중심으로 조금 가져가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소비 얘기하셔가지고 최근에 이제 중국이 한국 입국자에 대한 15일 네. 무비자를 했는데 이게 미국하고 일본은 빠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어쨌든 먼저 들어간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무비자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한테도 무비자를 기대할 때 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했다는 얘기는 좀 내수를 정말 확실히 띄우려고 한다. 여행이라도. 그런 느낌도 드는데 그게 실제 뭐 우리나라든 중국이든 내수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의지만 강하다고 저희가 봐야 되는 건가요? 이번 조처는 그냥 제가 이해하기로는 팀장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고요. 기본적으로 중국의 이익에 따라서 한 거고 뭐 한중 관계가 기본적으로 뭐 지금 특별히 더 나쁜 건 없지만 기본적으로 양측이 다 그렇게 예견했던 일들이 아니고 최근에 중국의 흐름은 시내 면세점을 더 허용하고 내수를 서비스업을 키우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급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바운드죠. 중국 측 입장에서 인바운드 수요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그냥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뭘 바래서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확대 해석을 조금 자제하자라는 의견을 드리는 게 뭐 이게 한한령이나 뭐 기본적인 저희 앞으로 확대를 의미한다라고 보기에도 너무 과하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냥 본인들 이익에서 그냥 눕히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들이고 향후에 중국 내수가 좋아지면 저희가 뭐 가서 콘서트도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하는 거지만 그거는 어떤 상징성보다는 그냥 본인들의 중심으로 본인이 이제 경쟁력을 확보한 측면에서 보면 뭐 개방해도 되니까 철저하게 본인들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 바라는 것도 없고 그냥 나쁠 건 없는 거니까 민간단의 교류가 확대되는 과정에서의 서로 노출도가 높아지고 저희는 그냥 집중해야 되는 게 뭐 여행업이나 일부 소수는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의 그 가게의 씀씀이가 진짜로 좋아지는지를 보는 게 우선이고요. 당연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증시가 혹시 좀 더 떠서 보유 자산이 이제 올라가는 개념으로 이제 소비 기본적인 수요가 좋아지는지 여부를 보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또 3부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와서요. 팀장님 혹시 못다한 말씀이 있으시거나 또 함께 공유하고 싶은 자료 있으시거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좀 중국 시장에 관심 있는 시청자분들께 이것만은 좀 기억하셔라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이번 주 금요일은 또 너무 기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중립 정도만 평타만 쳐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뭐 중국의 스타일이 자체가 이제 앞으로 3개월, 4개월에 걸쳐서 꾸준히 계속 부양을 할 거고 될 때까지 평타의 기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평타의 기준 아까 말씀드린 뭐 추경의 2조 RMB라든지 어느 정도 지방 부채 하겠다는 거 이런 것들만 확인하시면 네. 뭐 나쁘지 않네, 의지가 있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뭐 단방에 나오는 조치는 없을 것이니까 뭐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이 많지도 않겠지만 그런 구원자 역할은 안 할 것 같고요. 다만 중국이 내년이 3년 저점의 내수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재정을 세게 돌리는 의지는 저는 이번엔 조금 신뢰도가 높은 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비관하실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중국 관련해서 조금씩 축적해가는 그러니까 중국 관련 포지션들 조금씩 담아 가시는 정도의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